네, 2022년 9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빠져나오고 역전을 시켜야죠. 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6.29 선언하고도 정권 재창출했던 전두환을 배워라. 국민을 믿고 다수 야당의 횡포를 잠재울 수 있는 사과를 해라. 무슨 소린가 이상하시죠? 우선 보겠습니다.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욕을 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느냐, 욕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라.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사과했어? 형수한테 그렇게 욕한 게 세상 돌아다니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으면서, 응? 참, 이재명이 그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런 소리를 하도록 허용이 돼버렸습니다. 네, 참. 그리고 무슨 소리를 또 하는가 하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을 포함해 외교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기구를 함께 만들자. 이런 소리를 다 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군요. 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재적 과반수를 넘겨서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전달됐죠. 이재명 씨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대표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게 좀 저는 마땅치가 않아요. 국민의 생각이 언젠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유념하시라. 이게 뭔가 반윤석열을 위한 시위를 하겠다, 그런 걸로 익히죠. 네, 누가 누구를 협박하는지. 네. 지금 본인은 대장동 게이트로 등등으로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마구 떠들어도 되도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 사이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24%. 갤럽 여론조사상 최저다. 못하고 있다는 65%. 잘하고 있다는 자꾸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 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푸틴은 전세가 어려워서 예비군을 부분 동원한 게 아니라 지금 승리한 전세를 굳히기 위해서 예비군을 동원했다고 설명드리면서 바이든이 너무 약하다, 제2의 챔벌린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푸틴은요 인기 좋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지금 뭐 난리 난 것 같다고 보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푸틴 잘한다는 지지율이 한 70% 될거려. 이렇게 해야만 어떤 영토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네 목숨 걸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라 이런 지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24% 지지율 갖고는 정치하기 매우 힘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떨어진 상태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냈던 사람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 네. 제가 복학해서 대학 4학년이던 87년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타도하고 직선제 대통령 선거하자는. 근데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세력이 몰락하는 줄 알았더니 그의 후계자인 노태우 씨가 그해 연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 누르고. 네.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정치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 부재를 많이 거론합니다. 뭐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도 그런 얘기 썼고,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도 그런 얘기 썼고, 김순덕 대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썼습니다만,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건 맞죠. 근데 정치력이란 게 뭐 겉모술수를 잘하고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전두환 대통령처럼
그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줬어. 자기는 졌어. 졌는데도 이기는, 이게 진짜 큰 정치죠. 이런 걸 염두에 두어달라 라는 제가 말씀과 더불어 방안을 제시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박진 장관 해임 결의안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김두관 의원이 옛날 대학생들이, 운동권 대학생들이 미국 시설을 침범했을 때 그때 당신이 포함된 당에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해임 결의안을 내가지고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나를 물러나게 했는데 당신도 물러나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대처하는 방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롱을 당하고 있죠. 이재명까지 나서서 뭐 묻은 개가 나무라고 있는 식으로 저 설치고 있고 김두관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김두관 의원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헌법 63조에는 그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적 과반수가 넘으면은 국무위원 해임 결의안을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은 좀 상당히 좀 중시를 해야 돼요. 그까짓 거 뭐 결의안이니까 내가 안 받아. 그러면 물론 끝입니다. 근데 헌법에 이렇게 뭐 반드시 받아라는 조항은 없지만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해임을 하는 게 옳지요. 저는 지금까지 박진 장관이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 캐나다 순방도 큰 문제 없고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박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임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한번 달리 가보라는 거예요. 한번 국민들한테 판단을 맡기겠다든지 한번 뭐 사퇴를 시킨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전승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의 발언입니다. 요즘 이제 MBC에서 자막을 달았던 건 이거죠. 갈로치고 미국 국회에서 이 XX, 이 새끼들이죠. 이 새끼들이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MBC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미국이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은 MBC가 자기 맘대로 단 겁니다. 그 어느 국회인지 모르는데 이 자막 때문에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자막을 달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들린다고. 근데 미국이란 단어는 원래 없는데 MBC가 자기 맘대로 넣었다고. 그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바로 이 자막 때문에 미국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란 말은 MBC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힌 거는요. 미국이란 말은 전혀 안 했으니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김은혜 수석의 말로는 이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죠.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니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거죠.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뜻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뭔가 바이든한테 약속을 했는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한테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자, 어떤 게 사실일까요? 아까 미국 국회라는 거는 MBC가 임의로 집어넣은 거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전후 맥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나오다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을 받아서 박진 장관은 내가 국회는 잘 설득해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박진 장관이 말한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죠.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승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니까 윤 대통령 말은 김은혜 수석이 말한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이 왜 나왔느냐?
바로 그 지금 뭐 윤 대통령 그 영어 못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막 동영상들을 좌파가 만든 게 돌고 있던데, 그런 게 어떻게 지금 취재 기자들만 찍었을 텐데 그게 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수상한 기자들이, 업체 기자들이 참 많아요. 자, 이게 22일 날 뉴욕에서 제7차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죠. 그리고 나오다가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이때 이 공약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3년 동안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좀 우리로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 3년 동안 냈던 거에 4배, 그러니까 한 2,500만 달러 정도 냈는데 그 4배인 1억 달러를 내겠다고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글로벌 펀드는 미국이 60억 달러, 그 다음에 유럽연합 EU가 42억 달러, 그 다음에 독일도 EU에 포함되는데 별도로 단독으로 내는 모양입니다. 20억 달러, 캐나다 13억 달러, 일본이 10억 8천만 달러, 프랑스도 EU에 포함되는데 별도로 내는 모양이죠. 3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 60억, EU 42억, 독일 20억, 캐나다 13억, 일본 10.8억, 프랑스 3억 달러.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13번째입니다. 이번에 1억 달러를 내겠다 그랬습니다. 총 약속한 나라는 48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경제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G10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조금 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500만 달러밖에 안 냈으니까 3년 동안에. 근데 빌 게이츠 재단이 있죠. 거기서는 9억 1,200만 달러를 내왔고,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3억 7,600만 달러를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빌 게이츠 재단의 10분의 1도 안 낸 거고, 일본 다케다 제약의 10분의 1도 안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규모에 맞게 좀 더 내겠다 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글로벌 펀드에 내는 돈은 우리는 어떻게 마련해 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해외 갈 때마다 출국자한테 1,000원씩 돈을 걷게 합니다. 그 명목이 국제 빈곤 및 질병 퇴치 기업으로 돼 있는데, 출국하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지금까지 2,500만 달러를 3년간 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코로나가 돌면서 최근은 좀 풀리긴 했지만 해외 출국자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게 안 모였어요. 출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1,000원씩 못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돈을 미납을 한 게 좀 제법 있습니다. 2,500만 달러를 3년간 낸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 내갖고 887만 달러를 현재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낸 것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1억 달러로 올리면은 해외 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으면 1,000원씩 걷는 게 충분하면 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달러 중에서 한 5천만 달러 절반 정도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지금 마련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앞으로 해외 나갈 사람들한테 1,000원씩 받는 걸로 하지만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정부 예산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는데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을 안 해주면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바이든한테 지금 1억 달러 내겠다 그랬는데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게 더 가까운 게 되죠. 지금 바이든은 이 글로벌 펀드를 모은 거를 자기의 치적으로 지금 삼고 다음 뭐 선거 때 좀 뭐 그쪽에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그걸 좀 자기가 좀 자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42억 5,700만 달러의 출연금을 각 나라로부터, 미국이 물론 제일 많이 내지만 받고 그거를 이제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한 만큼 채워줘야 되죠. 그럼 윤 대통령은
뭐가 지금 우리도 상편이 어렵고 지금 물가 심한데 2,500만 달러 내던 걸 1억 달러 내겠다고 그랬느냐? 아까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IRA, 미국의 IRA라는 법을 거론하면서 뭐 민생 어쩌고 한 헛소리를 했다라고 지적을 내가 좀 감정서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랬느냐?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9월 16일 날 바이든이 서명을 해서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라야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최대의 자동차인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5년이 돼야 공사가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바깥에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지은 전기차를 미국에 넣어야 되는데 7,500만 달러를 동급 기종일 경우에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 못 만듭니다. 전기차 시장.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바이든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면서 미국에 공장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짓겠다고 했는데 아니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7,500달러를 해주겠다. 7,500달러면 얼마예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가격 차이 나면은 차 못 팔아먹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좀 이 법이 이미 발효가 됐지만 좀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응? 뭐 2025년까지 이 법을 시행을 유예하거나 또 우리한테 뭘 좀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외교 전략이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글로벌 펀드 만드는데 우리나라 국가 체면도 있고 G10, GA 수준이니까 1억 달러, 일본도 3억 달러고 일본에 한 제약회사도 3억 달러 이상 하는데 우리 1억 하자. 그래 내놓고 바이든한테 좀 이렇게 좀 네가 좀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뭘 줘야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1억 달러를 우리가 내겠다고 선언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중에 5천만 달러는 우리 국회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가 안 해주면 윤 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설득은 박진 장관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휙 지나가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거의 진실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진실이고 지금 그 지나가는 말을 앞뒤 사정에 제가 늘 얘기했죠. 누가 누구를 만나는데 저것들 무슨 모의하는구나. 예. 비디오만 보면 그렇죠. 근데 오디오를 앞뒤 문장 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지 않으면 그런 오해할 수 있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다고. 예. 제가 항상 취재할 때 그게 하나의 주의할 점이다라고 저도 이제 깨달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풀기자단하고 이걸 처음 듣고 막 자기네끼리 돌려들었던 MBC 현지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그런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 새끼 나오고 하니까 욕했다.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미국 국회를 욕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확인 안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박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말 진짜로 뭔 말입니까? 하고 물어서 썼어야죠. 취재 위반입니다. 자, 이게 제가 쭉 본 거의 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그냥 사과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새끼란 표현을 무심코 썼는데 전후 맥락은 이렇습니다. 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네이션을 우리 국가 규모에 맞춰서 좀 올렸다. 근데 그걸 우리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그중에 절반은 국회가 동의해야 나갈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참 곤란해질 것 같다라는 걸 내가 나오면서 그냥 사적인 걸로 얘기하는데 그런 대목이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이 새끼 했다든지 쪽팔려는 단어 쓴 거 비속어 쓴 건 참 미안하지만 그렇다. 그런데 우리 국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많은 국회에서 우리 박진 장관을 해임하라고 한다면 해임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근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다면 해임하겠다.
근데 전우묵 내용 이런 거고 박진 장관은 그래서 국회를 설득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ILL이 법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 그러는데 논의하자. 근데 뭐 이거 박진 장관 다 해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대국민 고백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형식은 국민에 대한 사과, 비속어에 대한 사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왜 MBC가 니들 맘대로 미국이란 글자를 임의로 넣느냐? 그 책임 물어야죠. 그러면서 MBC에 대해서 뭘 손을 대든지. 두 번째로 풀 기자단이 보낸 동영상이 각 사가 엠바고는 지켰죠. 그때 공개하기 전에 어떻게 바디캠이라는 형태의 파일로 또는 DVD 뭔가 하는 그 사이트에 찌라시 형태로 다 올라왔는지 그건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6.29 선언 국민들이 당시 요구하는 직선제 다 받아주고도 오히려 이겼던 전두환 씨 방법을 전두환 대통령 방법을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앞으로는 뭐 양상원 주필 우리 이기용 뭐 논설위원 등이 했듯이 뭐 잘못된 발언은 사과하면 되는 거고 아직 정치적으로 미성숙해서 하는 실수들은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좀 이렇게 참모들을 잘 두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도 좀 듣고 억울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기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용하면서 그래야 대인배가 되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욕 마음대로 한 이재명이가 욕설 맞지 않냐? 국민도 생각이 있다고 떠드는데 저런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사과를 하십시오. 이재명은 사과한 바 없습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